토플 강사 이해솔입니다. 자, 저랑은요, 이제 한 달 동안 라이팅 수업을 진행하시게 될 건데요. 토플을 본 적 있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토플이 완전 처음이다 라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저랑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 설명도 좀 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럼 내가 준비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 내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채점 기준을 알려드려서 우리가 라이팅을 어떤 부분들을 잘 해야지 고득점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한 달 동안 우리가 수업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커리큘럼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만나고 있어서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한번 사진을 가지고 와봤어요. 저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물론 뽀샵의 힘은 살짝 사용했지만 이렇게 생긴 사람이랑 지금 수업을 하고 있구나라고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토플 라이팅은 두 개의 문제 유형으로 나뉘어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총 두 개의 에세이를 쓰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통합형이라는 거예요. 자, 통합형은 말 그대로요. 리딩 지문도 있고요. 리스닝도 나와요. 그걸 가지고 통합해서 여러분들이 요약문을 쓰는 문제가 바로 통합형 문제예요. 그래서 읽기 시간 3분이 주어지고요. 듣기 시간은 2분 동안 듣기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에세이 쓰는 시간은 20분 주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독립형 문제는 그러면 어떤 거냐? 본인의 생각을 묻는 질문이 나오고요. 그 질문에 여러분들이 답을 하시는 건데 본인의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뒷받침되는 근거를 같이 제시해주는 형식으로 글을 써내려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에세이 작성 시간은 통합형보다 10분 많은 30분이 주어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통합형은 리딩 지문 플러스 리스닝을 잘 들어주셔야지만 요약문을 쓰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리딩 실력도 중요하고 리스닝 실력도 뒷받침이 돼야지만 좋은 에세이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이나 리스닝이 부족하신 분들은 얼른 가셔서 리딩, 리스닝도 빨리 공부를 하고 오셔야지만 돼요. 라이팅뿐만 아니라 스피킹도 마찬가지죠. 우리 통합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딩 실력하고 리스닝은 모든 네 가지 영역에서 다 뒷받침돼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절대로 공부를 소홀히 하지 마시고 많이 단어도 외워주시고 그리고 듣는 연습, 안 들리는 그런 부분들 계속 귀가 트일 때까지 연습을 해주시고 노트 테이킹 같은 연습도 많이 해주실수록 라이팅과 스피킹도 여러분들이 점수를 빨리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 거예요. 자, 독립형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셔야지만 되고요. 밝히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근거도 같이 반드시 제시를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여기 독립형에서 키포인트들은 사실 뭐겠어요? 주장, 그리고 탄탄한 근거. 이런 브레인스토밍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뒷받침돼야지만 여러분들이 고득점이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약간 통합형과 독립형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방향성이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요. 통합형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리딩 지문 아까 3분 동안 주어진다고 했죠. 자, 여러분들이 혹시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궁금해하실까봐 제가 가지고 와봤어요. 우선은요, 이렇게 리딩 할 수 있는 글이 4개의 패시지로 나뉘어서 나와요. Introduction, 그 다음에 Body 1, Body 2, Body 3 해서요. 우리 4개의 문단으로 나오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엔 리딩이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리스닝 강의가 이제 2분 동안 진행이 돼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에 사진만 하나 덩그러니 나온 채로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멍하니 있으면 어떨까요? 까먹을 수도 있고 후다닥 지나가고 나면 무슨 소리 했지?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을 이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내용들을 노트 테이킹 하는 거. 이 노트 테이킹도 우리가 어때요? 말이 굉장히 빨리 지나가기 때문에 다 받아쓰고 있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노트 테이킹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어떤 부분들을 노트 테이킹 해야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합형 문제 라이팅 연습하실 때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런 꿀팁들을.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작정 다 쓰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쓰라고 했던 부분들을 써주시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라이팅 쓰실 때 활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리스닝 다 듣고 나서는요. 리딩이요. 이렇게 옆에 다시 떠요. 화면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리딩은 사실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리딩 지문이 옆에 다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보실게요. 리딩 지문은 제가 이렇게 라이팅 옆에다가 쓰는 동안 계속 떠 있어요. 그러면 리스닝 내용이 많이 중요할까요? 리딩 내용이 많이 중요할까요? 옆에 이렇게 떠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시험 보시는 응시자분들이 이 리딩 내용은 기가 막히게 다들 보면서 잘 쓰겠죠. 옆에 계속 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어디서 우리가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이 판가름이 나느냐? 사실 이 리스닝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리스닝 굉장히 중요하고요. 통합형에서는 이 리스닝 내용 노트 테이킹하는 방법도 꽤 중요하고 그 부분을 어떻게 라이팅에 녹여낼지 이런 것들을 제가 잘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요. 20분 동안 여러분들 에세이 옆에다 이렇게 쓰고 나서는 마지막에 뭐 해야 돼요? 반드시 체킹. 그래서 뭐 문법 오류나 아니면 무슨 스펠링 실수 같은 건 없었는지, 뭐 구두점 이런 거 잘 찍었는지 이런 것들을 마지막에 확인해 주시면서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독립형도 한번 살짝만 볼까요? 독립형은 바로 이렇게 땅 하고서는 나타나요. 자, 질문이 주어져요. 우리 do you agree or disagree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형은 있고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본 수업 때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릴 건데요. 이렇게 찬성의 반대 뭐 유형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질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 specific reasons하고 example을 써서 support your answers 너의 의견 뒷받침해서 글을 좀 써봐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다가 writing을 써내려 가시면 되는 형태로 나온다. 자, 여러분들이요. 독립형 문제도요. 일단 간단하게 순서로 먼저 보시면 질문 파악을 굉장히 잘 해주셔야지 돼요. 질문 파악을 잘 못하고 서둘러 허겁지겁 그냥 읽고 막 써내려가기 시작하면 어떤 불상사가 일어날까요? off topic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우리 토플 라이팅 에서 가장 많이들 점수가 안 나오고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off topic이에요. 그래서 무작정적으로 우리가 템플릿만 외워서 질문이 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템플릿을 다 써내려 놓고 나오겠다라는 분들이 조금 점수가 20점 이상 안 나오는 분들은 오프토픽인 거예요. 주제를 잘 안 보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템플릿만 그냥 끼워 맞추기다시피 하고 나오면 점수가 그 주제와 연관성에서 떨어진다 해서 크게 깎여요. 10점 이상으로 깎이기 때문에 여러분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오프토픽 피하는 방법들 알려드릴 거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써내려 가야 되기 때문에 템플릿을 아예 안 드릴 수는 없겠죠. 아이디어 노트와 템플릿은 여러분한테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그 템플릿을 무작정 똑같이 카피 앤 페이스트로만 붙이는 게 아니라 조금씩 활용할 수 있게끔 제가 그런 부분들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같이 연습해 나가면서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는 내가 풀어나가는 방법 이런 것들 그리고 주제와 어떻게 하면 오프토픽 안 나고 연결해서 내가 공부했던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질문 파악을 정확하게 하셨으면 브레인스토밍 해주셔야겠죠. 어떤 내용을 쓸 건지 본론에 내 주장과 근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브레인스토밍 해주셔야 되고 어떤 형식으로 써내려 갈지 보통 뭐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우리가 나뉘어서 에세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 아웃라인 잡는 거를 통틀어서 한 3분 정도 3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도 할애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전부 다 합쳐서요. 질문 파악하고 브레인스토밍, 아웃라인까지 합해서 자, 그러고 나서 에세이 쓰는 시간은 20분에서 25분 30분이라고는 했지만 여기서 이미 3분에서 5분을 잡아 먹었기 때문에 20분 정도 안에 쓰신다 생각을 하고 항상 연습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얘도 체킹이 필요하겠죠? 한 2분에서 3분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시고 체킹을 해서 틀린 부분 없는지 마지막까지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형이건 독립형이건 우리 IBT 토플은 어때요? 컴퓨터로 쓰시게 되죠, 라이팅을.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로 글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수월하실 수도 있고 오히려 영어로 타이핑을 많이 안 해보신 분들은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내가 영어로
타이핑을 많이 안 해봤다. 그래서 좀 느리다 타자 속도가 하시는 분들은 평상시에 시험 보시기 전까지 꾸준히 타이핑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라이팅 연습하실 때도 계속 컴퓨터에다가 써내려 가시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이건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속 컴퓨터 타이핑을 하면서 글 쓰는 연습을 좀 빨리 쓰는 연습을 해주시고요. 우리 그러면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월수금, 화목금으로 나눴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오프라인 그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이 요일은 크게 상관하지 않으셔도 되겠고요. 일단은 통합형이 여기 커리큘럼이고요. 그다음에 독립형이 여기 커리큘럼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OT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통합형의 리딩 핵심 잡는 부분 한번 볼 거고, 리스닝 분석하는 방법과 노트 테이킹 어떤 부분을 해야지만 되는지 그런 부분들 연습하면서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리딩에서 잡은 요약 부분, 핵심 부분하고 리스닝에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한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 연결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려 볼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에세이로 연결해서 실전 모의고사 같이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통해서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통합형 준비가 확실하게 되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고요. 옆에 보시면 이제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 OT 진행 후에 템플릿과 오프토픽 피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오프토픽 피하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지만 우리가 아무리 잘 썼어도 점수가 20점 이하로 나오는 불상사를 막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통해서요. 최근에 나오는 기출문제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이랑 아이디어 브레인스토밍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주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막상 딱 가서 갑자기 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물어보면 당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각을 그 자리에서 빨리 안 떠올랐을 때 글도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자주 나오는 기출 토픽 같은 것들을 분석해서 여러분들 대비를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같이 수업을 통해서 미리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관련돼서 좋은 표현들, 문장이나 단어 같은 것들을 미리 연습해서 그런 토픽이 나왔을 때 바로 투입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쓸 수 있도록 그 정도까지 연습을 미리 시켜드리는 게 목표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서론과 결론 쓰는 방법과 본론 쓰는 방법 각자 알려드릴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 마찬가지로 통해서 같이 시험 시간 안에 30분 안에 독립형 에세이를 다 쓰는 연습까지 한 달 동안 진행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 외에도 우리가 부가적으로요, 이제 과제가 나갈 거예요. 작문 연습, 그 다음에 에세이 쓰는 연습들 제가 숙제로 내드릴 거고, 듀 데이트를 반드시 지켜주셔야지 되는데, 그 듀 데이트는 제가 따로 카톡방을 통해서 제가 공지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듀데이트가 지난 에세이는 첨삭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듀데이트는 항상 지켜주시면 좋겠고요. 항상 제출하실 때는 워드 파일로 직접 타이핑을 연습을 이 시간에도 해주신 다음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형 수업과 독립형 수업을 각각 진행해 나가도록 할 건데요. 오늘은 우선은 통합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통합형 문제. 어떤 건지는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리딩 3분, 리스닝 2분을 통해서 라이팅 20분 하는 거야 라고 알려드렸고, 글자 수는요 20분 동안 150에서 225자 정도 써주세요 라는 게 이제 인포메이션으로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225자 넘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225자 넘는 거는 됩니다. 그러면 150자 이하로 써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는 안 돼요. 반드시 150자보다는 많아야지만 되고요. 225자는 더 이상 써도 괜찮아요. 감점되는 포인트는 없는데 여러분들한테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는 150자보다 더 적게 쓰지만 말자. 이 정도는 생각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리딩하고 리스닝에서는요. 반드시 3가지 포인트가 나와요. 이 3가지 포인트, 리딩에서도 1, 2, 3 포인트 3개 나왔고, 리스닝에서는 카운터 포인트라고 해서요. 리딩하고 정반대되는 의견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 3가지를 반드시 잡아주셔야지만 된다. 요것 중에서 하나라도 놓치면 감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포메이션 3가지를 꼭 잡아야 되고, 리딩은 아까도 보셨다시피 라이팅 하실 때 옆에 다시 뜨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놓칠 위험이 없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리스닝.
리스닝은 한 번 듣고 나서 끝나버리면 다신 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스닝에서 포인트 1, 2, 3를 다 놓치지 않고 노트 테이킹을 빨리 해주셔야지만 돼요. 노트 테이킹을 안 하면 어때요? 기억에서 사라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험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안 빼먹고 라이팅에 다 녹여내려면 반드시 노트 테이킹도 해주셔야 되고, 노트 테이킹도 우리가 빠른 시간 안에 키워드들 위주로, 쓸데없는 말 적는 게 아니라 키워드들 위주로 반드시 필요한 정보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꼭 해주셔야지 돼요. 자, 보통 지문과 강의는 상반되는 주장이 제시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카운터 포인트라고 설명드렸었죠. 자, 넘어가서요. 우리 핵심 내용 빠짐없이 쓰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지금 점수가 어떤 부분들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려드려 볼게요. 150자보다 짧으면 no, 225자보다 넘는 건 오케이. 핵심 내용 빠짐없이 썼는지 가장 중요하고요. 오류, 문법적인 오류나 아니면 뭐 구두점 같은 걸 안 찍었다든지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 틀렸는지 반드시 봐주셔야지 돼요. 체크를 해주셔야지 되는 게 그런 부분에서도 관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우리 그러면요. 오늘 첫날이니까 너무 딥하게 들어가지는 않을 건데요. 리딩에서는 어떤 것들, 어떤 스텝별로 우리가 준비를 해 가야 되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예습이나 복습을 하셔야 되는지 오늘 살짝 먼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리딩은요. 일단 지문 유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자, 우리 토플에 나오는 지문 유형은요. 보통 reasons가 나오거나 advantages 또는 단점이죠. disadvantages, solutions 또는 theories 이 유형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래서 서론 얘기하다가 세 가지 이유가 있어 라고 하면서 이유가 본론 1, 2, 3 기억나시나요? 아까? 리딩은 네 개 단락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서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은 바디가 나온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서론에서 몇 가지 이유들이 있어 라고 하면서 본론에 각자의 이유들이 세 가지가 나온다거나 또는 장점이 있어 라고 서론에서 얘기를 하면 자, 각자의 바디마다 장점이 나오겠죠. 또는 단점 또는 솔루션은 해결책이죠. 해결책이 세 가지 나온다거나 theories, 이론 같은 것들 뒷받침할 만한 이론이 바디 1, 2, 3에 세 가지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유형이 뭔지 파악해 주시는 게 첫 번째예요. 자, 그리고요, 우리 이 주제에서는요, 그래서 이런 유형이 뭔지만 파악을 해주시고, 바디 1, 바디 2, 바디 3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건 왜 중요해요? 리스닝에서 똑같이 카운터 포인트로 하나, 둘, 셋 까지 본론이 나오고 이거를 반박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트 테이킹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 이 리딩 본론 부분과 연관이 돼 있다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노트 테이킹 하실 거예요. 리딩 할 때 우리가 그냥 눈으로만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노트 테이킹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요. 리스닝에서는요. 반드시 이 관련된 내용이 반박돼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트 테이킹 리딩에서 미리 해놓으시면 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맨으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눈앞에 내가 리딩 때 아까 봤던 그런 내용, 단어들 이런 것들이 써져 있기 때문에 리스닝 들으시면서는 이거와 관련돼서 뭐 상반되는 새로운 new information만 적어 나가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도 노트 테이킹은 하자. 자, 그러면요. 리스닝에서 중요한 거는 뭘까요? 리스닝은요. 반드시 리딩 지문을 반박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예상을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리딩에서 필기한 거를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이 나올 거라는 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리딩에서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온다고 했는데 리스닝에서도 당연히 세 가지 포인트가 나오니까 그 반박하는 세 가지 포인트는 꼭 잡아주셔야지 된다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우리 다음 포인트가 세 가지가 나오죠. 요점이라는 거예요. 요점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각각 다음으로 넘어가는 시그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리시면 앞에서 조금 우리가 부족하게 내용을 잡았더라도 다음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들으시면서 아시면서 흐름이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캐치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full sentence로 노트 테이킹 하지 않아요. 리스닝은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적어주셔야지만 2분 안에 나오는 정보들을 적고 그걸 가지고 라이팅 때 보시면서 내가 노트 테이킹한 걸 보면서 글을 써내려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절대 full sentence를 다 쓸 생각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보려고 해도 사실 안 되실 거예요. 물리적으로. 손이 아무리 그래도 말 속도를 빨리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키워드 위주로 빠르게 적는 연습 같은 것들 그리고 불필요한 말들, 뭐 전치사, 뭐 관사 이런 것까지 다 쓰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 진짜 중요한 부분만 어떤 부분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에세이를 쓰실 때 통합형은요. 내 생각은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뭐 내가 주관적으로 생각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아까 리딩이나 리스닝에서 중요한 내용을 못 잡았던 것 같아 라면서 글자 수를 채워나가시려고 막 본인 생각을 걷다가 덧붙여서 쓰다가는 오히려 더 큰 관점이 되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접근해 주시면 안 돼요. 내 생각은 배제된 채로 들었던 읽었던 리딩 내용과 리슨에서 들었던 내용만 가지고 써주셔야지 된다. 그런 것도 주의해 주셔야지 되고요. 자, 리딩 지문은요. 그대로 쓰지 않고 패러프레이징 해주셔야지 돼요. 왜 그러냐면 리딩 옆에 떠있죠. 옆에 떠있는다는 건 보고 베끼라고 띄어놨겠어요? 그럼 라이팅 시험 보는 이유가 없겠죠. 옆에 있는 거 그대로 똑같이 베껴서 쓰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딩 지문은 패러프레이징해서 다른 말이나 또는 문장 패턴을 바꿔서 패러프레이징해서 써주셔야지 되겠고요. 리스닝 지문은요. 들은 그대로 적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 하신 거 그 단어들 어떻게 바꾸지? 막 그런 시간 너무 할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바꿀 수 있으면 바꿔도 괜찮지만 그대로 써도 되기 때문에 거의 점수에 영향은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쓰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는 편이긴 해요. 하지만 리딩 지문은 패러프레이징 해야 된다. 이거 잘 기억해 주세요. 자, 시간 안에 에세이 무조건 완성시켜 주셔야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에세이 완성 다 못하면 점수 감점 굉장히 커요. 이건 즉 무슨 말이에요? 포인트 3가지를 다 못 잡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이 포인트 3가지 중에 2가지만 쓰고 에세이 쓰다 멈췄다. 그러면 마지막 포인트는 네가 못 잡았구나 하면서 점수를 굉장히 많이 깎기 때문에 시간 안에 쓰는 연습을 반드시 해주시고요. 평상시에 에세이 쓰실 때는 원래 끝나는 실제 시험 시간보다 좀 더 줄여서 끝내도록 연습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실제 시험에서도 시간이 좀 남더라도 체킹하는 시간으로 그걸 활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요. 자, 타이핑 연습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잘 안 되시는 분들은 빨리 타자 속도 올릴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오늘부터 매일매일 타자로 쓰는 연습 좀 해주세요. 자, 그리고 템플릿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템플릿이 좋다 안 좋다라는 그런 의견을 떠나서 우리가 템플릿을 외우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예요? 우리가 시간을 단축시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고 에세이에 대한 틀도 없고 템플릿도 없고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시험장에 가면 어때요? 어떻게 쓸까 세월아 내월아 고민하게 되고 글을 쓰다 보면 또 글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막 산으로 가고 바다로 가고 무슨 내용인지 막 횡설수설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토픽에서 멀어져 가고 시간은 흘러가고 이렇게 되면 여러분 글은 점수를 좋게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시간 안에 그 흐름을 깨지 않고 좋은 흐름 그리고 채점 기준에 부합하는 고득점이 가능한 그런 틀과 흐름 그리고 좋은 표현들 이런 것들을 템플릿으로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해가지고 적재적소에 이런 센텐스 이런 그 흐름을 따라서 써주시면 분명히 단기간에 고득점이 가능할 거예요. 저희가 한 달 안에 90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같이 뒷받침 되시며 훨씬 더 단기간에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겠죠. 자, 템플릿은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겠고요. 라이팅, 두서없이 내 말이 산으로 가지 않도록 형식을 잡는 데 도움이 되고 그리고 우리 리딩 요점하고 리스닝 반박하는 부분들을 그냥 한 문장 이런 식으로 그냥 서로 한 문장씩만 써주시면 점수 절대로 고득점 나올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받아쓰기 하듯이 막 그냥 쓰는 거는 전혀 점수가 좋게 나올 수가 없고요. 반드시 이 관계를 설명하고 연결을 부드럽게 해주셔야지만 고득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서로 연결을 하지
여기에서 여기로는 어떻게 넘어가지? 이런 것들. 이런 그 에세이 틀과 넘어가는 그런 중간중간의 문장들 그리고 방법 같은 것들을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템플릿을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두셨다가 그거를 활용해서 얼른 글을 써내려가시면 시간도 확실히 절약되시고 연결성도 굉장히 매끄럽게 잘 되시겠죠. 자, 템플릿은요, 저희 그 다음 수업 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일단 틀만 한번, 이런 거구나. 오늘 첫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요, 주제 먼저 언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바디 1, 바디 2, 바디 3, 에서 나왔던 그런 요점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시죠? 아까 리딩에서 바디 1, 바디 2, 바디 3 요점 3개 나와요 라고 했던 부분들을 각자 여러분들도 써주시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 리스닝에서 반박 포인트도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요점 1과 반박 1, 요점 2와 반박 2, 요점 3과 반박 3을 연결해서 쓰시게 될 거예요. 자, 주제 언급하실 때는요. 리딩과 리스닝 주제는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의견은 상반되지만 리딩과 리스닝에서는 주제를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라고 간단하게 설명하시고요. 리딩에서는 유형, 아까 세 가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세 가지 그 포인트가 나온다고 하면서 알려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advantages 또는 disadvantages 또는 reasons 또는 theories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러한 그 유형 중에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몇 가지 이유가 있대. 그 몇 가지는 세 가지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항상. 그래서 세 가지 reasons가 있대. 세 가지 advantages가 있대. 세 가지 disadvantages가 있대. 라고 해서 리딩에서 몇 개 어떤 유형의 그 내용이 나왔는지 살짝만 언급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요 우리 리스닝은요 그와는 정반대 입장이야. 리스닝은 항상 리딩을 반박하는 내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리딩에서는 뭐라고 했고 리스닝에서는 뭐라고 했어 라는 부분을 언급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요 우리 첫 번째는 리스닝에서는 첫 번째 요점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 라고 요약해 주실 거고요. 자, 이는요 리딩에 이러한 내용을 반박하고 있어. 그래서 이 리스닝하고 리딩 내용이 서로 그 반박하는 사이구나라는 거를 설명해 주실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리스닝에서 요점 두 번째 어떤 내용을 다뤘어 라고 얘기해 주시면서 이는 리딩에 이 마찬가지로 두 번째 포인트에 의문을 제기한다 라고 해서 똑같이 반박해 라고 똑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것보다 약간 다른 표현으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 리딩 두 번째랑 리스닝은 또 마찬가지로 반대되는 내용 상반대되고 있구나 서로 주장이 엇갈리고 있구나 라는 걸 언급해 주실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리스닝에서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 라고 말해 주시면서 이는 리딩에 마찬가지 리딩 포인트 3의 주장을 약화시키네 라는 표현으로 해서 반박한다 라는 표현에 우리 의문 제기한다 주장을 약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 대신 서로 리스닝과 리딩은 내용이 다르구나 상충되고 있구나 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짚어주시는 연습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영어로 제가 이 네모칸 빼고는 다 여러분들 요 글씨 써져 있는 부분 있죠. 이건 제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여기 네모칸에 있는 부분만 여러분들이 그날 리딩과 리스닝에서 들은 부분을 가지고 채우는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통합형은 사실 여러분들이 리딩하고 리스닝만 너무 크게 어려워하지 않으신다면 템플릿과 그리고 흐름만 잘 기억하시며 빠른 시간 안에 써내려 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라이팅 점수 구성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어떻게 해야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라이팅 점수에서 보는 거는 첫 번째 structure. 그래서 우리가 템플릿을 드렸었어요. 주제, 요점 1, 요점 1에 대한 반박, 요점 2, 요점 2에 대한 반박, 요점 3, 요점 3에 대한 반박.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글의 흐름 같은 것들을 잘 잡아내려 갔는지, 막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막 횡설수설하진 않는지 이런 structure를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content, 우리 내용적인 부분을 보게 되겠죠. 내용이 빠짐없이 잘 들어있는지 독립형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어나 그런 근거,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충분한지 이런 내용적인 측면을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grammar, 우리 문법 같은 거나 또는 논리 그런 글과 글 사이의 연결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vocabulary가 다양한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 통합평점수, 독립평점수가 이런 걸 토대로 해서요. 5점 만점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 통합평 뭐 5점, 독립평 4점 더한 이 점수를요 2로 나눠서 평균 점수가 나오게 되겠죠. 이 평균 점수가 뭐 4.0이면 25에서 26 정도 점수가 나오게 된다. 뭐 또 그리고 4.75가 두 개 나눠서 했더니만 나왔다. 그러면 29점을 받게 되는구나. 라이팅 점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그리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내가 정확히 5점을 받나요? 라고 한다면요. 우리 보실게요. 정확한 내용을 체계적이라는 건 무슨 말이야? 아까 우리 structure를 본다는 거죠. 정확한 내용은 컨텐츠가 포함된 거고 체계적이라는 거는 structure도 잘 전개했고 그다음 어휘, vocabulary 나왔고 문법, grammar 나왔죠. 실수가 거의 없어요. 거의 우리 색이 진짜 한두 개 손가락에 꼽힐 만큼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표현. 이것도 어휘나 마찬가지로 봐주셔야겠죠. 표현을 다양하게 사용했고 일관성 있고 통일감 있게 산으로 가고 뒤죽박죽이 아니라 흐름을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이 정리해 나갔는지 이런 것들이 다 만족이 된다면 5점 만점이 받게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리가 4점을 받게 되는 그 분들의 채점 기준을 봤더니만 내용의 이해에 방해를 주지는 않지만 오류들이 있는 거예요. 어휘의 오류일 수도 있고 문법상의 오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정확한 내용이 아니라 살짝 내용이 좀 리딩과 리스닝에서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내용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 뭉뚱그려서 썼다든지 다양한 표현이 쓰지 않았다든지 일관성이 없다든지 이런 내용의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크게 장애를 주는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의 오류들이 좀 많이 있을 경우에는 4점을 받는다. 자, 3점은 그러면 어떨까요? 문법이나 언어 사용의 실수가 잦아서요. 내용을 연결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모호함을 야기하거나 의미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는 3점을 받는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2점 볼게요. 2점은요. 언어상의 문제가 좀 있고요.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어. 그래서 아까 포인트 1, 2, 3 나온 거를 다 알지 못했어. 아니면 리스닝에서 우리가 요점 3개를 다 못 잡고 많이 놓쳤어. 이럴 경우 2점이에요. 그래서 컨텐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그다음에 1점 같은 경우에는 언어 수준이 낮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의미 자체가 좀 어렵다 하는 경우에는 점수를 1점밖에 받지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완벽해야지만 5점이 가능하고 약간의 우리 오류가 있을 경우는 4점 그리고 문법이나 언어 사용 같은 게 좀 내용이 좀 헷갈리는데 다른 사람이 리딩이나 리스닝 들어보지 않은 사람이 글만 읽어봤을 때 무슨 말을 하는 거지? 라고는 모호함이 있을 경우에 3점 또 요점을 이해하지 못했고 언어상의 문제가 좀 많을 경우 2점 그다음에 아예 정확히 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읽어봤을 때 라고 할 경우 1점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3개 아까 요점이 있었는데요. 이거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셔야지만 4점 이상이 나오는 거고요. 1개라도 빠지면 그때부터 3점, 2개 빠지면 2점, 3개 근거를 다 작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1점밖에 받지 못한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 3개 다 꼭 반드시 넣어주셔야 돼요. 이 3개는 리딩과 리스닝에서 나오는 3개가 되겠죠. 자, 독립형도 오늘 첫날이니까 살짝 그 점수 기준 설명드리는 김에 볼게요. 4점 같은 경우에는요. 주제를 정확하게 파악했고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했을 경우에 4점 이상 나오는 거고요. 주제와 문제는 오프 토픽은 안 났어요. 근데 근거가 좀 부족해. 설득력이 없어 글이. 글을 다 썼고 주제와는 연관이 돼 있는 내용인데 뭔가 주장이 약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근거들이 서포팅하는 부분들이 좀 약할 경우에 3점 그다음에 주제나 제 문제를 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약간 조금 애매모호하다라는 경우 2점 완전히 다른 소리 하고 있어 하면 오프토픽을 1점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오프토픽이 굉장히 점수를 많이 감점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안 나도록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지 된다. 자, 통합형 볼게요. 고득점 비법. 우리 고득점을 받아야겠죠. 단기간에. 그래서 고득점 받는 비법을 좀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리딩 속 근거 3개랑 레처 속 방법 포인트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내용을 잡아주시고
연결하는 부분들이 매끄럽게 되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정보와 정보 간에 또는 리딩과 렉처, 리스닝과의 관계를 잘 이런 부분들을 연결을 매끄럽게 잘 해주셔야지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템플릿 살짝 보여드렸던 부분이 이런 연결성 부분에서 점수가 잘 나와야지 되기 때문에 알려드린 거였고요. 자, 문법하고 단어, 정확한 문법과 단어, 그다음 paraphrasing 같은 것들을 리딩 내용은 똑같이 안 쓰고 잘 썼냐라는 부분들을 반드시 확인해 주셔야지 된다. 이런 부분을 잘 잡아 주셔야 고득점으로 연결이 돼요. 자, 노트 테이킹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리딩 때 미리 하기로 했었죠. 리딩 때 하는 이유는 리스닝을 대비하기 위해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근거를 써주시고, 자, 이 중에서도요, 우리 보시면 긴 용어나 아니면 좀 처음 보는 잘 모르겠는 고유명사들 같은 것들 나올 경우에는요, 여러분 좀 써놔주세요. 리딩에서 미리. 글 있으니까. 왜냐하면 리스닝에서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면서 나올 거기 때문에 주어나 고유명사 같은 거나 긴 용어들도 또 쓸 거예요, 분명히. 그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미리 노트 테이킹 안 해놓으시면 리스닝 들을 때 막 그때 가서 쓰려고 그러면 어때요? 멘붕 오죠, 그때부터. 그죠? 모르는 막 스펠링, 막 긴 내용, 막 고유명사 막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고 이러면 우리가 멘붕에 빠지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리딩에서 보면서 그런 부분들을 노트 테이킹 해놓으시고 리스닝 때는 눈으로 그 노트 테이킹을 보면서 귀로 따라 들어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마음 편하게 그리고 새로운 리스닝에서 반복되는 부분들만 잡아주시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하실 수가 있겠죠. 자, 연결성 부분은요. 제가 템플릿과 필수 표현 부분들 알려드린 걸 통해서 매끄럽게 연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명확성은 우리 타이핑 연습을 통해서 스펠링 같은 거 미스테이크 없게 그리고 풀스톱 같은 거 마침표 같은 거 잘 찍었는지 대문자 소문자 이런 것들 시작할 때 잘 맞춰서 쓰시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연습이 뒷받침 되셔야지만 고득점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몇 가지 한번 예시를 볼게요. 리스닝을 예상하면서 듣기라고 했는데요. 자, 주제 한번 볼게요. 주제는요,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결 방법. 아까 제가 문제 유형 중에는 solutions도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문제 유형, advantage, disadvantages, theories, reasons, and 그 다음에 solutions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해결 방법이 있다라는 게 오늘 리딩의 주제였어요. 자, 그러면 리딩에서는 해결 방법 1, 해결 방법 2, 해결 방법 3 이렇게 나오겠죠. 리스닝에서는 그럼 어떻게 나올지 한번 미리 예상해 볼 수 있겠죠. 이 방법은 효과가 없어. 왜냐? 리스닝은 무조건 리딩 내용을 반박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박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은 효과가 띵 없어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맨날 효과가 없어 이렇게 반복되진 않고요. 효과는 어느 정도 있어. 인정을 살짝 해줘요. 그래서 무슨 소리지 했는데 뒤에 가서 하지만 단점이나 부작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 그래서 안 좋아 라고 결국에는 반박하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요. 땡땡땡라는 이유로 당장은 이게 시행되기가 어려워. 그 말은 뭐예요? 이 방법은 마찬가지 효과가 없어. 이걸로는 해결이 안 돼 라는 말로 리딩 내용을 반박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올 수는 있지만 어쨌든 이 해결책의 해결 방법, 리딩에서 나온 것들에 대해서 왜 안 된다고 하는지 그런 포인트들을 리스닝에서 잡아가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일반적인 원리나 문제, 이론에 대한 입장을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러면 리스닝에서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이유는 타당하지 않아. 왜냐하면 하는 부분들. 타당하지 않아는 안 적어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리딩에서 반대된다는 거는 우리가 템플릿 통해서 반대야 라는 말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노트 테이킹에다 써내려가야 될 부분은 왜냐하면 이라는 부분, 이 포인트가 중요하겠죠. 자, 우리 안 돼라고 하지만은 않아요. 안 돼, 타당하지 않아, 틀렸어 라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시대적인 차이라는 의미로 접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딩에서 했던 말이 사실이긴 하지만 저건 너무 옛날이야. 아니면 앞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야. 지금은 시행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대적인 차이, 시대 사이에 그 갭이 있기 때문에 안 돼, 불가능해. 지금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아니면 옛날이랑 달라졌어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안 된다라고 반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시대적인 차이, after, early 이런 표현들로 안 돼, 예전에는 됐어, 더 있어야지만 그게 가능해, 뭐 이런 식으로 실현이 가능해, 이런 식으로 시대적인 차이의
의해서 안 된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기 때문에 한번 연습해 볼 거고요. 자, 이유 근거라고 보기가 어려워 이러면서 부정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리스닝에서 어떤 식으로 나올지 미리 예상하면서 그 패턴이 좀 한정적이에요. 그래서 몇 번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패턴을 분석해서 연습하다 보면 이렇게 리스닝에서는 반박하겠구나 라는 게 뻔히 보여요. 그래야지만 리스닝, 안 그래도 단어들 막 쏟아지는 리스닝에서 이런 패턴이라도 좀 눈에 익어야지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좀 더 수월하시겠죠. 미리 예상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들으시니까. 자, 우리 오늘 첫날이니까 제가 꿀팁 하나만 좀 설명드려보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꿀팁. 리스닝 듣다가 멘붕이 와서 무슨 소린지 진짜 모르겠어 라는 경우가 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요. 정확하게 다 이해 못했어도요. 일단 들리는 단어들 다 필기해 주세요. 내용은 이해 잘 안 됐지만 거기에 나오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어요. 동사와 주어는 뭐 리딩에서 나온 거 따니까 굳이 안 써도 된다지만 그런 동사와 그다음에 새로운 용어들, new information 같은 것들이 쏟아지면 일단 필기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요. 우리 리딩 내용이랑 반대돼서 약간 구겨 써보는 거죠. 사실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고득점 받는 방법은 사실 안 되겠죠. 그치만 아예 안 쓴 것보단 그래도 뭐라도 써내려 가야 조금이라도 감점이 덜 당하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해보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리딩에서 환경에 뭔가 좋다라고 environment에 플러스 되는 요인들로 몇 가지가 나왔어요. 자, 근데 리스닝에서는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 단어들 몇 가지가 들리는 게 greenhouse gas 또는 뭐 pollution, pollute air 뭐예요? 공기를 오염시키다. 아니면 greenhouse gas는 온실가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리딩에서는 environment 환경이 분명히 좋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리스닝에서는 뭐 무슨 내용인지는 다 모르겠는데 greenhouse gas랑 pollute air 이런 말이 나왔어. 일단 적어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라이팅 쓰실 때 어때요? 리딩에서는 환경에 좋다 그랬어. 하지만 리스닝에서는 환경에 안 좋대. 그 이유는 greenhouse gas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래. 아니면 그 이유는 공기를 오염시키기 때문이래 라고 해서 여기 나온 단어들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한두 단어라도 리슨에서 들리는 걸 잡아 오셨다가 리딩과 연결해서 구겨서라도 우리가 어떻게든 내용을 써 내려가시는 게 그나마 조금이라도 덜 감점 받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베스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적인 리스닝 실력과 또 키워드들을 어떤 부분을 반드시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은 같이 연습을 꼭 해서 늘려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 다시 한번 쭉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고득점 받는 방법 첫 번째, 리딩 내용은 노트 테이킹 살짝 하면서 활용해 보자. 그 이유는 리스닝을 예상하면서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리딩에서 필기된 내용 옆에다가 이미 있는 내용이면 그냥 간단하게 OX 표시 등만 간단하게 하면서 써주시고요. 새로운 정보가 있을 경우에만 옆에다 노트 테이킹을 더 쓰시면 되기 때문에 리딩 내용을 노트 테이킹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 자, 그리고 리딩 내용은 paraphrasing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옆에 writing 할 때 그 리딩 내용은 아까 떠 있었잖아요. 이렇게 화면에요. 그죠? 리딩 내용이 여기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보면서 똑같이 막 쓰시면 점수 그게 안 나와요. paraphrasing 해주셔야 되는데 리스닝은 그대로 적어도 괜찮다. 요 내용 전달해 드렸었어요. 자, 리스닝 하실 때요. 그리고 노트 테이킹 할 때 중요한 방법, 고득점 받는 방법 알려드려 볼게요. 우리 키워드들 필기할 건데 막 숫자나 연도 이런 것들도 막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에 너무 연연해 하실 필요 없어요. 자, 숫자나 연도 같은 거는요, 여러분 정확하지 않으면 오히려 괜히 잘못 썼다가 점수 감점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으셨으면 쓰는데 그리고 그렇게 숫자만 쓰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1990년도, 92년도에 일어난 일이야. 이 얘기. 그냥 1992년도야. 라는 말만 썼다고 해서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요? 1992년도에 이랬는데 2000년대에 가서는 어떻게 됐어? 라는 식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면 옛날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 라는 그 중요한 내용. 그 안에 담겨진 숨은 의미가 사실 라이팅에서는 채점 포인트고 그게 더 중요한 거지. 그냥 연도가 92년이냐 93년이냐 이걸 잡았냐 못 잡았냐의 그 점수는 사실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된 의미를 파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의 것이야 아니면 오래된 내용이야.
높아, 낮아. 내용이 뭔가 많다라는 수치가 많았어, 적다라는 의미야 라는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 숫자 안에 숨겨진 진짜 의미, 목적을 차악해 주셔서 그걸 써내려 가시면 되는 거지, 그냥 무턱대고 숫자만 기입해 주시는 거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약자와 기호 사용해 주셔야지 돼요. 우리 다 모든 스펠링을 써내려 가다가는 팔도 아프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어서 뒷내용을 못 접고 그냥 우리가 후루룩 넘어가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어와 기호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패러프레이징에 유용한 표현 같은 것들도 미리 익혀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우리 노트 테이킹 그런 쓰는 표현 방법 같은 것 좀 살짝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저랑 같이 이제 하시면서 약어나 기호 표현 같은 것들도 같이 공부해 나가겠지만 저랑 다 할 수가 없겠죠, 모든 단어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도 나는 이 단어는 이렇게 요약할 거야 라는 규칙을 좀 정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맨날 그 쓸 때마다 바뀌는 건 좋지 않아요. 그럼 나도 내 노트 테이킹 보면서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government를 어떻게 줄이기로 했으면 그 다음에도 government는 이렇게 줄이는 식으로 해서 똑같이 써주는 연습을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자, 몇 가지만 한번 볼게요. government, people 이런 자주 쓰는 약자나 기호 여러분들이 더 편한 방법 있으면 그거 써주시면 되겠고요. 아니요, 나는 잘 모르겠어, 이런 거 막 고민하는 거 싫어 하시는 분들은 제 거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government 보통 앞에 세 글자에서 네 글자 정도 쓰시고요. 그리고 모음 같은 것들은 다 빼고 자음 위주로 써주시면 소리 나는 대로 읽기가 편하기 때문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써보시면 될 것 같아요. people, ppl 정도로 요약해봤어요. 그래서 앞에 모음 같은 건 다 빼서 ppl 자음만 써봤고요. especially, esp로 요약해볼 수 있고 building, bldg로 해서 우리가 약어 쓰실 수가 있겠고, corporation은 corp로 해서 우리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 assistant 같은 경우에도 assist라고 해서 우리 이런 I 같은 그런 A 뭐 이런 것들 다 빼도 읽는데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자음 위주로 써보는 거. budget 또는 24 hours a day, 7 days a week. 그래서 7일 내내 24시간 뭐 이런 얘기할 때 이렇게 숫자로만 표현할 수가 있고, advertisement 대문자로 AD 쓰면요 우리 광고라는 표현이죠. 그다음에 headquarters, HQ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옆에 것도 여러분 잠깐 지금 일시정지 해놓고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을 먼저 해보세요. 제 거 보시기 전에 compute라는 단어가 나왔어. 다 쓰면 너무 팔 아프고 시간도 많이 잡아먹죠. 그러면 난 어떻게 요약해볼까 지금 생각해 보시고 다음 일시정지 했다가 지금 먼저 써보신 다음에 제 거 화면 이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compare는 CF로 요약해 볼 수가 있겠고요. population은 PPL이라고 또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 people에서 아까 썼으니까. 그래서 저는 population은 PP로 쓰고 있고요. management 같은 경우에는 MGMT, in contrast to 하면요 A랑 B랑 완전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니까 versus로 써보기도 해요. established, EST로 쓰시고요. institution 같은 경우 inst라고 요약해서 쓰고, with, without는 with은 이렇게 with에다가 이렇게 짝대기 하나, without은 짝대기 옆에 o, out에 o를 따와서 without 표현을 해봤고요. In other words, IE 쓰고 있고요. Human resource는 HR, number는 NO 또는 뭐 샵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number를 표시해 주시면 되겠어요.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지금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일시정지 잠깐 해놓고 우리 요 단어들을 한번 어떻게 기호로 표현할 수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화면 마저 이어서 보실게요. 자, percentage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기호가 있죠. 이렇게 써보시는 게 이렇게 다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일 거고요. increase 또는 up, raise 이런 표현들은 전부 다 화살표 위로, decrease 반대로는 down 이런 거는 내려가는 화살표. 자, 많다라는 표현으로 우리 한자인데요. 이거 두 개 다 안 쓰고 저는요 보통 그냥 하나만 써서 앞에 많다, a lot 또는 뭐 many 이런 표현들 앞에다가 이렇게 다자, 많을 다 하나만 가서 따서 쓰고 있어요. 자, 장소 같은 거 나타내주는 거 as는요 골뱅이 표현하고 있고요. moreover, in addition, also 게다가라는 건 플러스. 그다음에 아까 shop 마찬가지 number 이런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옆에 것도 한번 볼까요? opposite to 아까 제가 reading하고 listening은 서로 상반된데 할 때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 봤었죠. 화살표 양옆으로. 그다음에
cause, produce, lead to. 그래서 A로 인해서 B라는 결과물이에요. B라는 결과물이 나타났다. 화살표가 B로가 있죠. 자, A 때문에 B가 일어났어 라고 할 경우에는 because of 또는 come from 할 때는 반대로 화살표 안쪽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 끝에는 그 원인이 때문에 결과가 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money, fee, cost 같은 경우는 달러 표시로 진행해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about, similar 같은 경우에는 물결 2개로 표현해 봤고요. 그 다음에 달라, not 또는 different 이란 표현 들리면 이렇게 equal 표시에다가 짝대기 끊고 그다음에 비교급 smaller, larger 또는 more, less 이런 표현을 하면 부등호 표현으로 이렇게 표시해 볼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요. 우리 간단하게 우리 수업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통합형 문제 어떤지 설명을 좀 드려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복습을 통해서 오늘 들었던 내용들 잘 상기시켜 주시고요. 앞으로는 제가 아까 컬큐럼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리딩 지문에서 어떤 부분을 노트 테이킹도 해야 되고 빠르게 읽어가면서 파악하는 부분들 연습을 좀 해볼 거예요. 그래서 리딩을 요약해서 쓰는 연습 해볼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리스닝 연습해보면서 어떤 부분들 가져와야 되고 리스닝을 라이팅을 쓰실 때 어떻게 쓰는지 템플릿과 함께 같이 연습해 볼 거고 그 다음에는 리딩과 리스닝을 연결시켜보면서 풀 에세이 써내려가는 식으로 해서 통합형 문제 좀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뵐게요.